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시간에 대한 파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체육교육과 하태준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효과적인 교수법 10가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별 활동을 통한 과제 해결 유도. 2번, 도입 단계에서 영상을 활용한 동기부여. 3번, 언어 관련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를 활용. 4번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수업. 5번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 6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는 수업. 7번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8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9번 쌍방향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10번 상위권의 학생을 위한 수업이 아닌 전부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택한 교수법은 6번, 8번, 9번인데요. 희웅 학생이 한번 6번, 8번, 9번 한 번씩 읽어보시겠어요? 6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는 수업,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쌍방향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아, 네, 좋아요. 제가 먼저 효과적인 교수법 6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는 수업을 고른 이유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수업 시작 전에 어색함을 깨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학생들도 원활하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6번을 선택했고 8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쌍방향의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또한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6번, 8번, 9번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수학습 가져간과 수업 시간에 대한 PP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전 차시에 교수 매체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희웅 학생 혹시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각각의 매체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전통적 매체는 그 칠판을 활용한 그런 수업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네. 미디어는 뭔가 수업 중에 앞에 화면을 띄우고 스마트폰을 음. 활용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좋아요. 그러면 희웅 학생은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더 개인에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 TV가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어, 집중도 잘 되고 해서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칠판을 활용해서 딱 판서를 깔끔하게 이쁘게 하고 진행하는 수업이 가장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은데 희웅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야 될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웅 학생이 여기 1대단원, 1단원이랑 2단원 한번 읽어볼까요? 교수학습 과정 안의 개념, 교수학습 과정 안의 실제, 네. 일단 그리고 저희는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안의 실제에서 가- 작성 시에 갖춰야 될 조건, 작성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는 요령과 단원을 전개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용 학생? 수업 시간의 정의 및 시험 준비. 그렇죠. 그죠. 이제 위에 단어를 다 마친 다음에 저희는 수업 시간의 정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업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오늘 학습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용 학생?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네.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이크로 티칭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이 다 끝마친 후에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다 달성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입니다. 혹시 희용 학생, 교수학습 과정안이라는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뭔가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좋아요. 좀 잘 대답했어.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으면 우선 저희는 교사들 입장에서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때 좋은 수업이란 효율적, 효과적, 매력적인 수업인데요. 교수학습 과정안을 준비함으로써 좋은 수업이 진행되고 좋은 수업은 효율적, 효과적, 매력적인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 318페이지를 펴놓고 학습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의 입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이란 교수 설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교수의 입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습에 대한 기술적 성격의 학습 기술서 내지는 계획서, 학습의 설계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빨간색 글씨의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교수학습 과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수학습 과정안은 수업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며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자료도 계획합니다. 또한 각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이 교육 과목의 전체 교육 목적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며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그에 대한 준비성을 마련함으로써 교사는 불안감을 낮추고 수업 진행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의 실제에서 과정안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7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7개 한번 읽어볼까요, 임 학생? 명확성, 타당성, 간결성, 합리성, 연결성, 참신성. 그렇죠. 이렇게 7가지 키워드가 말 그대로 학습 과정안이 명확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면서 너무 길지도 않아야 돼서 간결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명료하며 참신한 내용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오늘 학습 목표에도 하나였던 교수학습 과정 지도 계획 작성에 필요한 항목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윤 학생 한번 이 5개 읽어볼까요? 단원명, 단원의 개관, 단원의 목표,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내용의 구조도. 그렇죠. 그럼 먼저 이제 단원명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원명은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러한 단원명은 일반적이고 대표적이어야 되면서 중요한 원리, 개념, 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면서 의문문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다고 쳤을 때 학생 각 학급별에 맞는 단원명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단원의 개관 파트입니다. 단원의 개관 파트에서 학생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원의 개관은 필요성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의미성을 가져야 되면서 가치도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는 그 위치를 기술하면서 그 단원의 개관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원의 목표입니다. 단원의 목표는 쉽게 생각하면 학습 목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사용 지도서에 기술이 되어 있고 학교나 학생의 학습 능력과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할 주요한 내용의 영역, 학습 이후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차시별 학습 목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예요. 차시별 학습 목표는 단원의 목표에 비해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도상의 유의점입니다. 지도사항의 유의점을 작성하는 요령으로는 먼저 교사용 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사항의 유의점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학습 과제별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심을 두어서 지도를 계획 세워야 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수업의 경우 체육 기구들을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서 학생들이 수업 동안 그 기구들을 사용함에 있어 다치지 않도록 지도상의 유의점을 둘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습 내용의 구조도입니다. 학습 과제를 분석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결정하고 내용에 따른 학습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원의 전개 계획인데요. 단원의 전개 계획이란 한 단원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설계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단원, 차시, 학습 주제, 수업 방법 및 평가 계획, 학습 자료 및 수업 매체,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6가지 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계략적인 설계도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그다음에 단원의 전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용 학생? 수업 계열의 결정, 수업 전략과 방법 결정, 평가 계획 수립. 네, 좋아요. 이제 수업 계열 결정으로는 어떤 순서로 단원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목표의 학습이 차시 수업 목표의 학습에 최대한의 전이를 줄 수 있도록 배열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업 정략과 반복 결정. 한 단원을 어떤 수업 정량으로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단위 시간별 학습 목표를 결정하며 정략과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이런 수업 전량에서는 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팀 토의, 토론 수업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계획 수립입니다.
이제 평가를 진단평가, 형사평가, 총괄평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들 중에 언제 어떠한 항법을 실시할지 결정하고 평가 도구도 함께 제작하는 것이 단원의 전개 계획 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단원의 전개 계획이란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안의 선행 작업이에요. 단원 전개 계획을 큰 틀로 잡아놓고 세분화된 학습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절차로는 1번 교수학습 지도 내용을 분석하고 수업 실시 이전에 학습자 능력 및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것이죠. 3번으로는 학습 목표 및 학습의 범위와 계열을 선정하고 학습 활동의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활동의 계열화, 수업의 진행 단계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예요. 가네라는 학자는 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몇 번 나온 학자인데, 가네가 9가지의 수업 사태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입 단계에서 주의를 획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세 번째, 선수학습을 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개 파트에서 첫 번째로 자극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 안내 제공하고, 학습 수행을 유도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다 제공했다면 마지막 정리 파트에서는 그 학습에 대한 수행을 평가하고 수행 평가를 하고 파지 및 전이를 높이는 것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시험 및 정의 및 시험 준비에 대한 파트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업 시연이라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직접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인데요. 그 예시로는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 학생 혹시 마이크로 티칭을 들었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음, 뭔가 학생들이 교사 교사 그 뭐야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네. 서로 서로 그 토론하면서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일단 마이크로 티칭은 축소된 수업 목표, 짧은 수업 시간, 압축된 수업 상황 실습. 아까 희웅 학생이 말해준 게 압축된 수업 상황 실습에 해당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은 본 수업보다 되게 작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영어 뜻으로 알아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는 되게 작은 것을 의미하고 티칭 말 그대로 수업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에 5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티칭도 수업 시간이지만 어쨌든 실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이크로 티칭은 축소된 수업 목표, 짧은 수업 시간, 압축된 수업 상황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복잡한 상황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요. 변수 발생의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으로는 교수 기술, 수업 지도 테크닉을 실습하거나 교과 내용을 숙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훈련이고요. 시연을 위해 시간, 학생 수 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수업을 위해서 똑같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수자의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해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러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나 지도 교사의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업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화나 촬영이 있겠죠. 그럼 이제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희용 학생 읽어볼까요? 1번 수업 계획, 2번 수업, 3번 피드백과 평가, 4번째 계획, 5번째 수업, 6번째 피드백과 평가.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하나하나씩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 계획입니다. 수업 계획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 운영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함으로써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이 부분의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계획했다면 수업을 직접 진행해 보아야 되겠죠? 수업 단계는 실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단계이면서 영상 제작 매체를 활용하고 체크리스트, 오디오 장치를 활용하거나 교수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3번은 피드백과 평가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의 진행 과정과 교수자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단계인데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듣는 학생들의 역할이나 동료 교수자들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학생들의 평가 또는 지도 교사나 동료 교사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과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재계획을 하고 재수업을 하고 재피드백과 평가를 갖추어야 하는 4, 5, 6번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데요. 수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교수자의 기법을 보완하여서 재수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전에 2번 단계에서 진행한 수업 단계와 5번 단계에서 하는 재수업 간의 간격이 가능한 한 짧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수업 환경, 교과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학생 차원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학생의 사전 수준과 수업 태도는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고, 학생들의 이름과 교우 관계, 그리고 특수학생의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환경의 경우는 교실의 구조와 채광, 방음 상태와 이용 가능한 기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과 내용의 경우는 교과 및 단원의 목표, 구조, 선수 학습 및 논시 학습 내용 확인, 교재 연구 및 수업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과 수업 환경의 교집합적인 부분으로는 기자재 사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어떠한 기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고려해야 되겠죠. 교과 내용과 수업 환경의 교집합 내용으로는 교과 내용에 적합한 기자재를 활용해야 되고, 수업 방법에 적합한 환경인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과 내용의 교집합 내용으로는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흥미 정도도 파악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퀴즈 파트입니다. 오늘 31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교수학습 과정안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이거는 교수의 측면과 학습의 측면에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했던 빨간색 글씨들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이용 학생? 어, 지침서,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의 측면에서는 어떤 거였죠? 학습 기술서, 그렇죠. 자,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역할, 지침서를 기억해도 좋아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학습 기술서 내지는 계획서, 학습 설계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여기 도입 전개 정리해서 9가지 간의 수업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7가지의 교수학습관 정한 작성 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교수학습 과정 안에 필요한 항목 5가지. 혹시 기억나는 희ung 학생 하나씩 말해볼 수 있을까요? 단원명, 그렇죠. 그 다음, 뭐, 단원의 목표, 그렇죠. 단원의 단의 개간, 목표. 그렇죠.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네. 뭐 학습 내용의 구조도. 이렇게 5가지 요소가 교수학습 과정 안에 필요한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단원의 전개 계획은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안에 선행 작업이었고, 교수학습 지도안의 작성 절차로는 학습자를 파악하고 출발점 행동 진단이겠죠? 학습 목표 및 범위를 세우고 학습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 티칭은 아까 제가 3가지 어떤 것이라 했죠? 말해볼 수 있을까요? 축소, 324페이지도 있어요. 축소된 수업 목표, 그리고 네. 짧은 수업 시간, 음, 그리고 압축된 수업 상황 실습. 그렇죠. 이렇게 3가지가 마이크로 티칭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 아까 6가지 단계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처음으로는 수업 계획, 네, 또 수업, 그렇죠. 그리고 3번으로는 피드백과 그렇죠. 피드백 평가, 카페. 그렇죠. 4번에 재계획, 재수업, 그리고 재피드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아까 학습 목표 3가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희용 학생?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네,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이크로 티칭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아까 퀴즈를 통해서 다 희용 학생이 제대로 학습 목표를 충족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보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 QR 링크를 사진으로 찍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먼저 작성해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간략하게 작성해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5가지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요령 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과제에서는 간단하게 단원명, 단원에는 목표,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3가지만 각자의 과목에 맞는 과정안을 작성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